비키세요. 전기 충격합니다. 아니 병원 선정 안 됐죠? 모든 환자들과 안 떠있는 병원으로 그냥 가주세요. 저희가 지금 주변에 계속 전화하고 병원 앞에까지 갔는데 안 된다고 거절당해서 그래요. 한 번만 확인이라도 해주세요. 아니 뭐 병원이 없어. 2025년 입시부터 의대 정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 의대 정원은 게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린다 하더라도 실제 그 현장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한 10년. 필수 의료 공백이 심화되는 가운데 정부가 의대 정원 대폭 확대 방침을 밝혔습니다. 의사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의대 정원 확대는 정말 왜 필요한 걸까요? 또 만약 정원 확대가 이루어진다면 그 전제 조건은 뭘까요?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와 함께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부가 이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은 밝혔는데 구체적인 방침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세부 내용은. 자, 얼마나 늘릴 건지 또 어떻게 늘릴 건지 예상이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주 금요일까지 네. 오는 목요일 날 최소 1,000명으로 발표가 될 줄 알았습니다. 네. 제가 회사 정보 보고를 그렇게 했고요. 월요일 날 여러 신문들이 그렇게 썼죠. 최소 네. 1,000명, 3,000명에서 4,000명. 네. 그리고 어떤 신문은 8,000명까지 늘린다는 그 보도도 있었는데 실제로 지난주의 분위기는 그랬는데 주말 새에 조금 기류가 변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상대 측인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심하고 그리고 여러 그런 갑자기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여러 디테일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뭐 교수 수라든가 강의 실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조율할 부분들이 많아서 연기된 것 같은데 그래도 이르면 다음 주 적어도 이달 내에는 이것의 의대 증원 폭과 그런 시기가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네, 정부가 이 확고한 의지다 이런 표현까지 쓴 거 보면 늘리긴 늘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의 이유로 삼은 건 뭔가요? 일단 최근에 우리 응급실 뺑뺑이로 뭐 조 기자가 시리즈로 예. 아주 굉장히 많이 썼죠. 그때마다 필수 의료를 전공하는 예를 들면 신경외과, 소아과 이런 의사들이 없다는 그런 게 나왔죠. 그리고 실은 의사 제도를 국가 면허로 하고 있는 나라는 의사 수를 늘리고 안 늘리고는 실은 국민에게 모든 게 달려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의사 수의 결정은 국민이 하는 건 맞는데 국민이 그런 것을 보고 이거 필수 의사들이 부족하니까 늘려야 된다. 그런 여론에 정부가 그 받아들여서 늘리되 네. 그 폭을 더 큰 폭으로 그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필수 의료 공백 관련된 내용은 뭐 대한민국에서는 조동찬 기자가 가장 많이 리포트를 한 것 같고요. 의사인 조동찬 기자가 환자의 입장에서 분노하는 것도 여러 번 봤습니다.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나요? 일단 서울 한복판에서도 야간과 휴일에 어린이가 아프고 그게 특히 중환일 때는 그걸 제대로 치료하는 병원을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지방으로 확대해 보면 서울보다 훨씬 더 어렵다는 게 확인이 됐고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 그 성적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전반적으로 좋은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지금 필수 의료 분야에서 뇌수술, 어린이 그 중증 치료 이런 분야에서 실은 골든 타임을 놓치는 그런 사례들이 우리 국민들이 우려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의대 증원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네, 자, 이른바 이 필수 의료 공백으로 환자들의 고통은 굉장히 극심합니다. 어린이 환자의 안타깝고 기막힌 상황도 있는데요. 리포트 영상 보고 가겠습니다. 서울 군자동 한 골목. 어머니가 아이를 끌어안고 구급차로 뛰어갑니다. 40도, 열이 잘 떨어지고 얘가 기침을 컬룩컬룩 아픈 기침. 5살 아이도 응급실 뺑뺑이에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구급 활동 일지에는 응급실 찾아 헤맨 정황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첫 대학병원 포함 4곳에서 병상이 없거나 진료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입원 없이 진료만 받겠다는 조건을 달고 간 5번째 병원.
급성 폐쇄성 후두염이란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뒤 다음 날 새벽 귀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계속 숨쉬기 힘들어하고 처져서 전날 갔던 응급실에 전화했지만 또 입원이 어렵단 말이 돌아왔습니다. 진료라도 받기 위해 응급실 갈 채비를 하던 중 아이는 화장실에서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엄마 씨가 안 나오더니 갑자기 주저앉는 거야. 엄마 나 목소리 왜 이래? 그러더니 그냥 바로 1초도 안 돼서. 구급차를 타고 가까운 응급실로 갔지만 아이는 도착 40여 분 만에 숨졌습니다. 네, 제가 저 아이의 부모라면 어떤 심정이 들까 정말 상상하기도 싫을 정도인데, 자,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게 두메 산골도 아니고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벌어졌는가인데요. 이게 의사 수가 부족해서 생긴 일입니까? 아니면 의사들이 피부과나 성형외과 같은 전공만 해서 그렇습니까? 그 얘기를 하기 전에요. 저기 그 해당 구급대 저 아이의 구급대원이 4개 대학병원에 연락을 했죠. 그 4개의 대학병원을 저희가 다 연락을 했습니다. 네. 왜 그때 저 아이를 진료하지 않았습니까? 당직 소아과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응급실에도 네. 어린이를 보는 당직 소아과 전문의는 부족한 거죠. 그럼 여기서 소아과 전문의가 부족한 게 네.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러냐? 아니면 의사 수는 많은데 소아과를 전공하는 의사 수가 부족해서 그러냐? 네. 이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체 지금 정부는 의사 수 자체가 부족하다고 얘기하는 거고 네. 의사협회 측은 아니야, 의사 수는 많은데 네. 소아과를 전공하는 의사가 없어. 이 부분에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각각의 근거를 드는 게, 그러니까 정부 측에서는 OECD 통계를 보면 네.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의사 수는 OECD 꼴찌 수준이다. 네, 그러니까 늘려야 된다. OECD 관련 자료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보고 갈까요?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는 인구 10만 명당 2.6명으로 나오죠. 저게 네. 이제 한의사까지 포함된 인원입니다. 네. 우리나라하고 일본이 가장 최저고, 그리고 이제 독일, 저 화면에는 안 나옵니다만 1등이 이제 오스트리아인데 우리나라보다 한 두 배 가까이가 됩니다. 네. OECD 평균보다 안 되고요. 그러니까 절대적인 수치가 적기 때문에 의대를 더 증원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반면 지금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활동의사가 11만 명이거든요. 네. 11만 명 중에 3만 명이면 대충 30% 가까이 되는 거죠. 네. 3만 명이 미용 성형 분야로 진출하고 있습니다. 피부과, 성형외과. 네. 네. 지금은 최근에 올해 들어서는 소아과 전문의도 이 레이저를 드는 사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소아과 전문의도 지금 딴 길 찾고 있는 이 의료 시스템에서 네. 이걸 막지 않고 의대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과 전문의가 그냥 저절로 많아지겠느냐, 이런 반론이 있는 거죠. 네.